이번 현안의 주제는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입니다. 최근 저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실업률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3%대 중후반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급락한 후에 2%대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은 둔화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번 현안에서는 이런 경기하고 실업률의 괴리 현상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관점에서 좀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실업률과 경기 상황의 괴리는 구직 포기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매칭 효율성이 증가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구직 포기가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의 수로 정의가 됩니다.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취업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가르는 기준은 구직활동 여부입니다.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구직에 대한 전망이 악화돼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인구가 생긴다면 이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구직 의향이 없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잠재적인 실업자로 볼 수 있지만 통계 분류상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이런 구직 포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자 수가 감소하게 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칭 효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실업률이 하락할 수 있는데요. 이 매칭 효율성은 구인, 구직 간 연결의 원활함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구인구직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공공, 민간 고용 서비스의 수준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용 여건이 동일하더라도 매칭 효율성이 더 높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많은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경제에서는 구인구직이 신문 광고를 통해 이뤄지고 다른 경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진다면 고용 여건이 동일하더라도 후자의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현안에서는 구직 포기 증가 그리고 매칭 효율성 개선, 이 개선 추이를 각각 살펴보고 각 요인이 최근의 실업률 하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적으로 추산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구직 포기 증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쉬어스 인구의 비중을 근로 연령층의 구직 의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을 했는데요.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는 주로 학업이나 취업 준비, 30에서 50대는 가사 육아, 60세 이상은 연로, 건강 문제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구체적인 사유 없이 비경제 활동 상태로 있는 인구는 쉬었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쉬었음 인구 중에는 실제로는 일할 의향이 있었지만 구직을 포기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쉬었음 인구 증가는 근로 연령층의 근로 및 구직 의향의 저하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 그림을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쉬었음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유독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4페이지 하단 그림을 보시면 2005년에서 2025년 사이 쉬었음 비중 증가폭을 연령별로 보실 수 있는데 20대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비경제활동 사유를 보시면 혼인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사, 육아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요. 예비 구직자로 볼 수 있는 통학, 취업 준비의 비중도 2015년 이후에 정체가 되면서 쉬었음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 둔화로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약화되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정규직 취업 경쟁이 더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에서 매칭 효율성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5페이지 하단 그림을 보시면 매칭 효율성은 2015년에서 25년 기간 동안 약 11% 정도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 매칭 효율성 개선은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과 같은 매칭 기술의 발전에 주로 기인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2000년대 이후 국내 디지털 채용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대 이후에는 모바일 채용 플랫폼이 도입되고 최근에는 AI 기반 매칭 기술이 도입되는 등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났는데요. 2015년 당시에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비중이 32% 정도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이 비중이 71%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이 발전하고 또 이용자가 늘면서 매칭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칭 효율성 개선의 일부는 구직자 구성과 분포 변화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칭 효율성을 계산하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매칭 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구직자가 몰리게 되면 더 많은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매칭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매칭 효율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등이 있고요. 매칭 효율성이 낮은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연령별로 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업종을 보면 중장년층은 매칭 효율성이 높은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등에서 구직 활동을 주로 하고 청년층은 매칭 효율성이 낮은 도소매, 숙박 업종에서 구직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구직자 풀에서도 중장년층 비중이 확대되고 청년층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칭 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구직 활동이 집중되면서 전체 매칭 효율성이 올라간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산업 간의 구인 구직 여건의 불균형이 완화된 것도 매칭 효율성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상대적으로 구직 여건이 양호했던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는 노동 수요가 다소 조정이 됐고 구직 여건이 열악했던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서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업 간 구인 구직 여건의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구직 폭이 증가와 매칭 효율성의 개선 추이를 각각 살펴봤는데 이제 각 요인이 실업률 하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구직 포기를 반영하는 20대 쉬었음 비중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가상 실업률을 계산해보고 그것을 이제 실제 실업률하고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앞에서 쉬었음 비중 증가세가 2015년 이후 크게 확대된 것을 보여드렸는데 7페이지 하단 그림을 보시면 시나리오 1에서는 20대 쉬었음 비중이 2015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가정을 했고 시나리오 2에서는 20대 쉬었음 비중이 2015년 이전 추세를 따라서 완만하게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에서 2025년 실업률은 현재보다 0.4에서 0.7%포인트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2015년 대비 실업률 하락폭이 약 45%에서 71%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대의 구직폭이 증가가 2015년 대비 2025년 실업률 하락폭의 45에서 71%를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매칭 효율성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가상 실업률을 계산해보면 8페이지 하단 그림을 보시면 시나리오 1에서는 2015년 이후 매칭 효율성 개선이 아예 없었다라고 가정을 했고 시나리오 2에서는 개선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5년 실업률이 0.2에서 0.4%포인트가량 높아졌고요. 2015년 대비 실업률 하락폭은 실제보다 23에서 45%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구직폭이 증가 그리고 매칭 효율성 개선은 2015년에서 25년 기간 동안 실업률 하락폭의 68%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구조적 변화가 없었을 경우에 실업률은 현재보다 최소 0.6%포인트가량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매칭 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근로연령층의 구직의향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요인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실업률에 대한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19 위기에서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노동 수요도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급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고용 여건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이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 또한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뜻하는데요.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의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약화시키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면 이미 축소되고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도마저 감소할 수 있고 사회 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칭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노동시장의 참여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쉬었음 인구의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